예, 국방부 장관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 관리 계획상 기지 이전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칠 겁니다. 당장에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남게 됐고요. 국방부가 2015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용산기지 반환을 통해서 정상적인 용산공원 건립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기대한다. 이런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국방부는 합동작전 강화를 위해서 1군,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면서 용인의 사령부 신설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거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장관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우선 9월 달에 제출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 특별회계 예산안 이거 신속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계획된 YRP, LP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그 이해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전작권 전환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애초에 그 YRP하고 LPP상 기지 이전 계획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회계는 회계대로 그냥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사업 계획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산의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데 이게 창설이 필요해요? 지상작전사령부는 용산이 아니고 용인에. 예. 이게 필요하냐고요?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서 하기로 계획했던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고 우리 군의 개혁의 차원에서 군 구조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좀 뒤로 늦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그 용산기지 반환부지 매각대금 그리고 동두천의 미2사단 210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반환부지 매각대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감소할 걸 봅니까?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은 국토부로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각과 관련되는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10 여단과 관련해서는 약 3,800여 억 원이 매각 대금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약간 한 뒤로 이렇게 수년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용산기지하고 2사단 부지를 반환받아서 매각 수익으로 한국 측이 부담키로 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 이런 계획인데 사업 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산기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매각은 그 일부에 그 메인 포스트나 사우스 포스트를 제외한 그 일부의 지역 그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요. 거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여단은 그것이 이전 시기가 한 4, 5년 정도 지금 예상으로 보면 지연되기 때문에 기본 변동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평택기지 부지에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연합사를 대체할 미군 한국사령부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과 평택의 2개의 한미연합사령부 시설이 있게 되고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2개의 사령부가 아니고 평택에 짓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전작권이 전환하게 되면 연합사령부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러한 사령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와 그 210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가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게 좀 말이 엇갈려요. 그리고 이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10월 29일 날 그 국방부 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장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10 화력여단의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 그런데 11월 2일 날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들 부대 잔류는 한미 국방당국 공동의 논의로 결정된 것이며 한미는 향후 합리적 판단 절차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미군 기관지인 그 성조지에 10월 26일 날 실린 걸 보면 연합사와 210 화력여단 잔류가 한국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한미 양국이 소요 비용을 산출하고 배분 방안을 향후에 논의하겠다. 이게 그동안의 관례나 상식으로 봤을 때 잘 맞지가 않아요. 한미 간에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이 결정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잔류 결정이 공동으로 논의된 것인지, 그래서 양국이 공동으로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 잔류 결정은 연합 전자권 전환이 연기되면서 조정되면서 군사적 소요가 무엇인가를 식별했을 때 연합사 위치와 210 여단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 SCM까지 한미 양측이 가용 재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세요? 비용 부담의 문제는 협의해 나갈 겁니다. 자, 본 의원은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의 재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국 국방장관의 그 서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국방부에서는 다시 비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과 감시를 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배정, 그 최종 배정액 제공했습니까? 국방부 장관님.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 요지를 못 들었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최종 배정액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냐고요? 우리한테 통보를 했냐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제9차 협상을 통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정해졌고 인건비 제외하고 군사시설비와 군수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최종 배정액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그 방위비 분담의 항목별 그 배정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는 2013년에 방위비 분담금 배정 비율대로 국방부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한 그 분담금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통과시켜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것이 안 한 상태인데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또 국회에서의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1년 전에 그것을 제공받도록 미측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그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 발표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그 추산 단계에서부터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에 대한 우리 측의 확인 검토 평가 가능하게 됐다. 자, 두 분 장관님, 외교부 장관님하고 국방부 장관님, 1월 달에 이 발표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해서 확인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 발표하고 다르게 지금 세부 항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발표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1년 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임의로 정한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정 비율에 따라서 제출한 예산안은 이게 예산안으로서 최소 요건을 저는 못 갖춘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서 우리 측 부담액을 지급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율로 쓰이는 정도는 국회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양국이 합의했는데도 이 합의가 지금 시한을 2달이나 넘겨서 예산 심의 중인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양해할 사항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확실히 해서 1년 전에 제공받고 그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항목 최종 배정액을 통보받아서 배정 비율을 전년도 비율대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수정을 하세요. 그래야 국회가 그걸 가지고서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방부에서 임의대로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정한 비율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 9차 SMA 협상을 할 때 1년 전에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15년 예산은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 제대로 이렇게 확인하고 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아니 지금 예결위 본회의 의결 전까지 예결위 그 예산안 의결 전까지 못 내시겠다는 겁니까?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방위비 분담금 기지 이전 비용 전용이나 목적의 사용은 이게 LPP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그리고 국가재정법 45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결국 올해 초 한미 양국은 미국 측이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한 방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비 축적분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을 했어요. 올해 4월 11일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에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 후속 조처를 엄정하게 검토하겠다. 커뮤니티 뱅크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 등 국내법에 따른 필요 조처를 엄정 취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된 미사용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거 언제 환수하실 겁니까? 예, 그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미 측의 성격을 규명해 주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현재 요청 중에 있고 기다리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걸 시인을 했어요. 이자 소득은 미국 정부와 무관하며 커뮤니티 뱅크는 사실상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한국국세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뭘 이걸 미국 측에 다시 물어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사항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아니 미국이 밝힌 내용이에요. 이거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현재 제가 드린 답변이 현재 지금 국방부가 그 문제에 관해서 미 측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미국은 사실상 시인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요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제가 의원님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장관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현재 미 측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 주간지 시사저널에서 11월 9일 날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 예치분이 예치된 그 커뮤니티 뱅크의 한국인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이자 소득이 미국으로 송금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보셨어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도에 대해서? 그건 직원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사실 확인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고 해서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측이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혈세가 한미 간 협정을 위반해서 미국 본국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 즉시 파악해서 이것도 예결위 의결 전까지 국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지금 계속 확인해보겠다 이러고 뭉개고 있어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조속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헌재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헌재 청사의 청소노동자 등 시설관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 이게 증액돼 의결된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요. 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헌법 수호기관이 위반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증액이 된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청소 노동자들에게 우리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십시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헌재하고 마찬가지로 대법원 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그 예산액도 의결이 됐고 법무부도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교도소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시중노임으로 임금 지급하라고 이 증액 의결이 됐습니다. 헌재 사무처장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청사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시중노임 단가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거기서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임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그런데 지금 지침이 발표됐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중노임 단가 적용 임금지급을 예상한 증액을 안 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알기로 이 지침 발표 이후에 헌재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예,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상당 부분 그 인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재부 차관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입니다. 지금 대법원과 헌재, 법무부, 정부 지침대로 이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금과 적용한 임금 지급하라고 예산 증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기재부 입장 뭡니까? 네, 그 전체적으로 기관이 그 대법원이나 그 헌재뿐만 아니라 전체 그 모든 관공서에 관련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임금을 뭐 단년도에 그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걸 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법사위에서 올라온 그 증액 예산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네, 기재부에서 발표한 지침이에요. 2012년 1월 16일 날. 네, 포함해서 정부가 발표한 지침대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증액한 예산안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